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후드IT의 후드 카메라맨이야 후드씨입니다. 오늘은 이때까지 해왔던 이 장비의 리뷰가 아니에요. 새로운 컨텐츠가 나왔습니다. 빠방. 바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하셨던 바로 그런 컨텐츠. 촬영 강의 컨텐츠입니다. 빠밤. 자, 오늘 촬영은 뭐냐. 완전 사진 촬영의 기본은 아니에요. 완전 사진 촬영 기본은 아니고 오늘은 눕기 사진이라고 하죠. 이 전문적인 용어로 눕기 사진. 이게 뭐 우리나라 정확한 단어는 아니죠. 이게 배경 삭제 촬영 컷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제품을 찍었을 때 배경을 삭제해주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품을 딱 찍어서 뒷배경을 지워버리고 이 제품만 가지고 자, 이 제품 사진만 가지고 다양한 디자인을 해서 그 디자인에 이 제품을 이렇게 놨다가 크게도 놨다가 기울여서 놨다가 할 수 있는 여기서 쓰이는 이 업계 관용어로 눕기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 배경 삭제된 이 제품 사진 컷은 어떻게 찍으면 될지 제가 현장에서 찍는 이 촬영 컷도 제가 다 담아왔으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촬영하는지 그 모습 영상으로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직접 이 배경 삭제 사진, 눕기 사진 촬영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귀찮아요. 일이 많고 귀찮기 때문에 맡기실 때는 저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이 눕기 사진이라는 거는 바로 영상 촬영은 아니잖아요. 찰칵 사진 촬영이기 때문에 일단은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뭐 물론 휴대폰으로 촬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휴대폰의 사진의 해상도가 좀 받쳐줘야 됩니다. 휴대폰으로 찍었을 때 휴대폰으로 봤을 때 화질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하지만 휴대폰의 그 화면이라는 건 좀 작잖아요. 촬영을 해서 컴퓨터 큰 화면으로 봤을 때 해상도가 괜찮냐 안 괜찮냐를 일단은 보고 그 해상도에 따라서 이 제품 사진의 그 하나하나 디테일이 잘 사라져 있거나 아니면 해상도가 낮으면 이 디테일 부분이 좀 뭉개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해상도가 중요합니다. 자, 물론 휴대폰으로 찍어 보시는 것도 저도 추천은 드립니다. 하지만 휴대폰으로 찍으셨을 때 꼭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는 뭐다? 바로 빠밤, 조명이죠. 라이팅. 지금 제가 이 영상, 유튜브 영상 찍는데도 3점 조명을 때리고 있습니다. 자, 영상 촬영이기 때문에 이 조명은 계속 켜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명을 우리는 지속광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켜져 있다. 하지만 사진 찍을 때는 사진 작가분들 찰칵찰칵 할 때 많이 보셨죠? 조명이 팡 터져주는 순간적으로 광을 때려준다 해서 순간광이라고 해요. 이 지속광의 이 라이팅과 순간광의 라이팅은 달라요. 조명 자체가 다릅니다. 기기 자체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도 순간광 3점, 지속광 3개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진을 찍느냐 영상을 찍느냐에 따라서 이 조명 세팅을 달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광을 내가 촬영을 할 때 자, 이 순간광을 찰칵찰칵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셔터를 찰칵했을 때 이 신호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 조명한테. 그렇죠. 그냥 내가 카메라를 찰칵한다고 해서 조명이 빵빵 터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셔터를 지금 탁 눌렀다라는 이 신호를 조명한테 보내주는, 동조시켜주는, 싱크시켜주는 거, 싱크. 동조기라고 합니다. 동조기. 그래서 이 조명에 따라서 동조기를 써야 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현대포토닉스의 TTL을 썼었고요. 그거 같은 경우도 무선으로 조명을 탕탕 튕기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제가 포맥스를 쓰고 있습니다. E400, E600 쓰고 있는데 동조기 달아서 요거 3개를 팡팡팡 순간적으로 하는데 그 현대포토닉스의 TTL 같은 경우는 동조 자체가 무선 동조로 다 됐어요. 동조기에서 이 다 조정이 가능하고 각각 터트릴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무선 동조가 잘 됐었습니다. 하지만 포맥스 같은 경우는 광동조예요. 광동조라는 말이 뭐다? 조명이 한 개만 있을 때는 이 동조기로 탕탕탕탕 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조명이 2개다, 3개다 하면은 이 2개, 3개가 동시에 탕탕탕탕 터트려줘야 되잖아요. 내 셔터에 맞춰서. 자, 그게 바로 무선 동조일 때는 이 무선 동조기에서 신호를 각각 쏴줘가지고 탁 칠 때 팡, 탁 칠 때 팡 이렇게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광동조라는 거는 동조기가 이 메인 하나에만 신호를 보냅니다. 메인 하나에만 팡 보내면 나머지 2개 조명 위에는 팡 터지는 이 조명을 인식하는 광동조 센서가 있습니다. 그 광동조 센서가 하나 이 메인의 조명이 빵 터지는 그 순간에 맞춰서 빵 같이 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기능이지만 그래도 촬영을 하실 때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다. 대신에 단점이 있어. 광동조 센서 같은 경우는 위에 이제 광동조가 이 조명의 윗부분에 있습니다. 이 윗부분에 빛이 필요한 만큼의 빛이 도달하지 않았을 때는 얘가 인식을 못해서 조명이 터지지 않겠죠. 한 개의 메인이 터졌을 때 이 조명이 이 광동조 센서에 잘 전달되도록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선 동조는 아무 때나 둬도 상관이 없죠. 그렇습니다. 조명이 원래 좀 어려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저도 현장에 들고 가서 이거를 물론 내 스튜디오에서 제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면 가장 편하죠. 하지만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 막 나오는 그 음식을 바로바로 촬영을 해서 찍어야 되는 그런 촬영이기 때문에 제 장비들을 다 들고 가야 되잖아요. 카메라만 들고 가면 굉장히 편해. 조명도 스트로보 작은 거 위에 딱 꽂아서 촬영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편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큰 조명들을 다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명들을 세우기 위한 삼각대들이 또 하나씩 다 들어가야 되죠. 이 삼각대들이 또 무거워요. 조명에 삼각대 하나씩 이것만 해도 삼각대가 3개가 들어가 버리죠. 혹시나 하는 카메라 삼각대도 하나 챙겨 가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챙겨 가야 될 게 많아집니다.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면은 장비를 이동하는 것 때문에 출장비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카메라와 조명과 삼각대를 챙기셨으면 촬영을 해야 되는데 배경지가 좀 필요하죠. 현장의 그 느낌을 잘 살려서 촬영해도 되지만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나 이런 데서 찍을 때는 주로 컨셉 촬영을 좀 하거나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잡다한 것들을 안 나오게 하고 가려버리고 촬영하기 때문에 배경지 같은 것도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까만 배경지를 들고 갔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주변에 이제 어지러운 것들을 싹 정리해서 그 제품에만 조명을 비춰가지고 딱 찍으면 조명이 비춰진 그 제품들은 잘 나오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배경지를 들고 가기만 하면 되냐? 이게 또 생각보다 짜잘짜잘하게 챙겨가야 될 게 많아요. 배경지를 또 거치시켜주는 배경지 거치대도 또 챙겨가야 되거든요. 얘도 막 삼각대처럼 생겼어요. 쇠덩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명 삼각대, 카메라 삼각대, 배경지 삼각대 막 이런 거 다 챙겨버리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조명들 다 챙겨야 되는 그런 또 무거움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만 가면 굉장히 편하지만 조명이 같이 가야 된다. 조금 옮겨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 가면 당연히 테이블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테이블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현장에다 전화해서 내가 촬영할 수 있는 테이블과 뭐 의자 같은 한 개가 있는지 그렇게 미리 알아가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카메라를 내가 계속 들고 찍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카메라 삼각대 들고 가긴 하지만 장노출이 아닌 이상은 카메라는 거의 들고 작가분들이 많이 촬영을 합니다. 많이 움직이면서 촬영해야 되잖아요. 화각도 그렇고 앵글도 그렇고 보니까 카메라를 계속 들고 있으면 힘이 들어요. 생각보다 촬영을 하면 30분, 1시간만 해도 체력이 좀 딸리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카메라를 거치할 수 있는 내 몸에 거치할 수 있는 내 몸에 하네스를 착용하고 이 카메라를 걸어두면 좋습니다. 하네스가 뭐냐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왔습니다. 자, 하네스, 요게 하네스예요. 자, 몸에 이렇게 사진 작가분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카메라를 걸어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촬영하다가 이렇게 툭 놔도 카메라가 내 몸에 걸려 있으니까 좀 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명을 들고 왔을 때 우리가 장시간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무선 조명 같은 경우는 이제 선을 꽂지 않아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선 배터리가 또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1시간, 2시간 가면 배터리 이제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원선을 꽂고 촬영하는 게 가장 좀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명 자체 달려있는 선들이 짧죠. 많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들을 전원을 다 꽂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리드선, 멀티탭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리드선을 한 개 항상 들고 다닙니다. 리드선이 뭐냐? 자, 이거 보셨죠? 이런 거. 자, 요런 게 바로 리드선입니다. 자, 요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둘둘둘둘 감아가지고 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자, 멀리 컨센트가 있으면은 요거를 꽂아서 당겨와서 얘들 꽂으면은 촬영, 조명 꽂는데 저는 지장이 없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촬영을 이런 것들 다 세팅하고 조명 세팅을 다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조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키라이트, 필라이트, 그 다음에 백라이트까지 해서 주로 3점 조명을 많이 합니다. 3점 조명 세팅을 했어.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메뉴를 막 조리해가지고 막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메뉴가 어떤 건지 내가 미리 파악을 해야 되겠죠. 어떤 메뉴가 어떤 순서대로 나오나요? 이런 것들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조명 세팅을 하고 카메라 세팅도 해야 되겠죠. 자, 카메라 세팅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를 막 길게 설명하기에는 정말 힘들지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촬영을 할 때는 조리개 값이 조금 중요하겠죠. 이 조명이 있기 때문에 조리개를 내가 높게 잡아도 숫자를 전체가 쨍하게 잘 나오도록 펜 포커싱 촬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낫습니다. 이 제품 촬영을 할 때 아웃포커싱을 하는 경우는 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펜 포커싱
포커싱으로 심도를 깊게 잡아서 초점이 다방면으로 잘 잡히게 촬영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F값은 이제 9나 10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높여서 촬영을 하기도 하죠. 근데 현장에서 실내에서 9나 10 잡아서 촬영을 해버리면 ISO값을 엄청 높여버리기 때문에 화질 자체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조명에 있을 때는 ISO값을 100을 잡고 조리개값 9, 10 해도 실내에서 쨍한 사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명이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조명도 내가 세팅값에 따라서 밝기를 미세하게 다 조절해 줘야 되기 때문에 피사체를 한 개 두고 값을 조절해 가면서 조리개값 세팅 오케이 완료됐어. 그 다음에 ISO 값 오케이 완료됐어.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는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사진이다 보니까 셔터 스피드는 100 온도로 잡으셔도 50, 60 이렇게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내가 촬영을 할 때 셔터 스피드는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정적인 촬영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세팅 값이 다 완성됐을 때 촬영을 하시면서 조명의 밝기를 조절해 가면서 촬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 촬영하는 모습 현장 영상 한번 보실게요. 얘기를 또 나눠보고 하니까 삼성의 경기력이 지금 최근에 좋아서 3위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관중들 거의 24,000석이 거의 풀로 찬다고 해요. 주말 경기를. 그렇다 보니까 벌써 지금 6월달 이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매출을 뛰어넘었다고 하시네요.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이 잘 되면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촬영은 끝나고 드디어 복귀한 중입니다. 이 촬영 끝나고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촬영 끝나고 해야 될 거는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하고 이제 일정 조율을 해야 되죠. 일정 조율. 언제까지 이제 납품을 해야 되니 찍은 사진 그대로 그냥 원본을 툭 던져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사진 보정도 좀 해드려야 되고, 이번 촬영 같은 경우는 이제 눕기, 이게 일본 말이긴 한데 배경 분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배경 분리. 그래서 오늘 찍은 메뉴들하고 그 작업, 배경 분리 작업을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찍어둔 사진을 또 베스트 컷을 제가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원래는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넘겨드리고 선택을 해서 컨펌 받은 사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일정이 좀 빠듯해요. 내일 모레까지 이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클라이언트 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셀렉했다가 그거를 다시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은 있습니다. 많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미리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사진을 찍은 거를 베스트 컷을 제가 직접 셀렉을 해서 눕기 작업을 다 해서 납품을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은, 이런 클라이언트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100% 퀄리티가 최고치다 라고 했을 때 그 100% 퀄리티를 바란다기보다는, 그렇다 퀄리티 떨어지면 안 돼요. 안 되지만 속도가 좀 중요합니다. 이분들은. 왜냐면은 지금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판매하시고 그 다음 경기가 있기 전에 빨리 현수막이라든지 시트지라든지 그거를 붙이는 작업까지 시급하단 말, 시간이.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자체 셀렉해서 보정해서 빨리 드려야 되겠죠. 거기까지가 마무리 작업. 오늘은 촬영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서 사진 분류하고 선택하고 보정하고 배경 분리 작업하고 그렇게 하면 마무리됩니다. 납품할 때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납품을 원본 파일로 저희는 납품을 다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드리면 됩니다. 이런 사진은 사실은 제품 사진 중에서는 쉬운 작업이다 볼 수 있겠지만, 대신에 이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팅 값 내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장비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오늘 1시에 시작해서 지금 3시 반이거든요 2시간 30분 했는데 장비 세팅하고 장비 옮기고 하는데 거의 40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촬영 시간은 2시간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게 또 메뉴 준비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 촬영 자체는 1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서 또 견적을 잡는 그 과정을 제가 생략을 했는데,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끝! 자, 현장 영상 다 보셨죠? 쭉 길죠, 그죠? 제가 주저주저 말이 많았습니다. 현장 사진 촬영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분들하고 어떻게 이제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영상에 설명드렸었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분한테 어떻게 납품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납품해야 되는지 그것도 보셨죠? 그렇게 한 다음에 와서 이제 편집을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빨리 편집을 시작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도비사의 라이트룸, 포토샵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라이트룸 같은 경우는 이 사진 색감을 잡을 때 쓰고요. 포토샵 같은 경우는 디테일링 할 때 이 형태를 바꾸거나, 오늘의 이 강의 주제인 눕기 컷이나 배경 삭제, 그죠? 이런 것들을 하거나 잡티 같은 걸 지우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포토샵의 기능은 너무나 무궁무진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쓰는 기능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을 할 때는 매끄럽게 보이게 잡티 없애주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배경 삭제하고 형태 좀 보정하고 이런 것들 할 때 포토샵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포토샵으로 배경 삭제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AI가 굉장히 발전해서 포토샵에까지 AI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배경 삭제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빠밤. 자, 이렇게 된 눕기 사진을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납품을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파일을 올려서 링크로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눕기 촬영, 배경 삭제 사진을 만드는 전체적인 프로세스였고요. 자, 여기에서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보정하는 것들은 제가 지금 알려드리기 너무 디테일하다 보니까 이런 영상들은 나중에 제가 강의 영상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을 왜 해줘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구독이라 하면 우리 삶에서 살다 보면 누군가를 만났어.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인사하고 그냥 가나요? 아, 이 사람이라 얘기해보니까 사람이 괜찮아. 그럼 우리가 뭐 하죠? 혹시 연락처, 뭐 인스타 아이디, 혹시 뭐 카카오톡 아이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연이 맺어진 거야. 맞지 않아요? 이 사람과 연이 맺어져서 이 사람과 나중에 뭐 어떻게 지내나요? 뭐 물어보기도 하고. 자, 이게 바로 연을 맺는 건데 이 유튜브 시장에서 이 연을 맺는 과정이 바로 구독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카톡으로 이제 공유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한 번 더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저와 인연이 단단하게 맺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걸 반영해서 또 만들어 드리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저 혼자 일의 영상을 만드는 일방적 소통 말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하는 양방형 컨텐츠를 잘 만들어 가도록 할 테니까 구독 한번 해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